왜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안 낼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서울에 있는 호텔 안에서 외국인 여성이 뭔가에 화가 난 채로 호텔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호텔 직원은 화를 내고 있는 여성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국인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비게일 마티네즈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뉴욕은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활기찬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금융, 문화, 예술, 패션,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뉴욕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에요.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스트리트,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등이 있고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들로서 많은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그런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에 사는 미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치를 떨어야 했었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고 살기 좋은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완전한 이민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국의 한 정비센터에서 일을 하셨었는데요. 일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었어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었는데 타이어에 찢어진 틈에서 압력차로 타이어가 폭발하고 말았었고 엄청나게 강력했던 공기압에 저의 아버지는 그대로 복부를 강타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타이어 더미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병원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지 10여 분 뒤에 결국 저희 아버지는 대동맥 파열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슬픔에 하루가 힘들었던 그 시기, 미국은 저희에게 정말 황당한 우편물을 보냈었습니다. 앰뷸런스 이동비로 $1,000가 청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미국에서는 구급차 한 번 부르는데 돈 100만 원씩 내야 할 정도로 모든 의료비가 정말 사악할 정도거든요. 미국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병원비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가 대학 시절 저희 대학 교수님의 아내분이 신종 코로나로 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교수님이 병원에서 청구받은 병원비는 자그마치 285만 달러였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금액이냐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코로나로 병원에 4개월 입원했는데 35억 원이라니요. 결국 교수님은 개인 파산을 신고했고 당시 대학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어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모르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제가 미국인이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럴 뿐이지.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어디 국가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도 안 되는 미친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병에만 걸려도 병원 치료를 포기한 채로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체 미국 병원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 거냐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한국 돈으로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병원비는 실제로 임신한 여성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기만 해도 병원비가 3천만 원이 청구되고 만약 쌍둥이를 임신해서 제왕절개를 하고 한 달 정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비는 4억 6천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상에서 흔히 생기는 병원 치료도 정말 믿지 못할 만큼 병원비가 경악스러운데요. 눈이 침침해서 안과 의사를 10분 정도만 만나도 80만 원이 청구되거나 머리에 두통이 심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잠깐만 만나도
90만 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중국 때문에 전 세계에 퍼졌던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미국의 코로나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 번은 언론에서 워싱턴에 살았던 70대 미국인 남성이 시애틀에 있는 모 병원에서 2달간 코로나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4억 4천만 원이 청구돼서 그 돈을 내지 못해 결국 파산했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어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에 들지 못하는 조건이 되면 정말 돈을 어지간히 벌어서는 살지 못하게 돼버려요. 실제로 실업자나 영세한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국민들은 병원비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서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이었는데요. 집에 도착하고 너무 놀라서 식은땀까지 흘려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계셨기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에 심장이 좋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심장에 좋은 음식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법들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셨었어요. 하지만 심장이라는 게 급하게 나빠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근해서 일하는 사이에 어머니가 심장의 통증을 느끼시고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다급하고 위급했던 상황이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어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의 조치로 정신이 깨어나셨지만 계속 심장이 아프시다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의 손을 잡고 그저 괜찮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도착했던 병원 응급실은 미국의 사악한 병원비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응급실이 뭐가 이렇게도 천하태평인지 TV에서 보던 병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환자가 왔는데도 느긋하고 시큰둥한 표정을 하면서 저희를 대했고 응급실 병원 침대에 어머니는 눕혀졌지만 그 이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의사는 고사하고 간호사들도 보기 어려웠는데요. 응급실이 원래 엄청 분주하고 환자들도 많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응급실에 있던 그 많은 병원 침대에는 저의 어머니와 몇몇 분들이 다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원 의사로 보이는 분이 오셔서는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이리저리 체크하시더니 MRI를 찍자고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MRI를 찍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혹시라도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MRI를 찍고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오셨는데요. 제가 상기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어머니는 병원에 온 뒤로 심장의 통증이 조금은 줄어들으셨는지 제 손을 잡고는 이젠 괜찮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놀랬잖아.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 무렵에 병원 간호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보호자인 저에게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를 따라간 곳에는 담당 병원 의사분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MRI 사진 찍은 걸 이리저리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사람이 사는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지금 관상동맥 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큰 영향이 온 거라고 했었는데요.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안에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라는 게 잘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 혈관에서 생긴 혈전들이 혈관의 70% 이상 막고 있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었다면서 다른 혈관들도 많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하더라고요.
보통은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의 상태로는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의사분의 이런 말을 듣고 선뜻 그렇겠다고 답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할 만큼 사악했던 병원비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당장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텐트 시술을 받겠다는 말을 당당히 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었어요. 결국 저는 어마어마한 시술비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고 혈관 확장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 입장이 되니 정말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그동안 통장에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37,000달러를 병원비로 내야 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저에게는 전 재산이기도 했었어요. 단 하루 MRI 찍고 응급실에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은 건데 몇 년간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니 진짜 미국의 병원비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많은 돈을 받아서 누구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건지 정말 미국인이라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후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휴일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셔서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속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서 어머니를 뒤따라 화장실로 갔는데 어머니 화장실 문을 잠그셔서 저는 어머니를 향해 괜찮으시냐면서 문을 두들겼는데요. 정말 안 좋은 목소리로 어머니는 시음하시며 괜찮다고 얼른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알겠으니까 문 좀 열어보라며 계속 두들겼는데요. 얼마 뒤 화장실에서 나오신 어머니는 이젠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TV를 보다가도 종종 어머니는 심장 쪽을 손으로 누르시며 불편한 표정을 하실 때가 많았었고 한 번은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뜬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비명을 참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터넷으로 병원비가 저렴하면서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다른 해외 국가들을 찾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국가가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내용 중에 경제협력개발지구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소득이 가장 높은 22개 국가의 의료비를 분석했던 자료들을 보게 된 거죠. 그 분석 자료에는 너무 당연하게 제가 사는 미국이 1인당 의료비로 19,945달러로 가장 높았었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1,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1인당 의료비가 가장 낮았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던 나라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혹시 가난한 나라이거나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의료비가 저렴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어요. 아무리 의료비가 저렴해도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치료가 어렵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그런 걸 고려할 여력이 없을 만큼 좋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병원비를 내고 남았던 일부 돈을 모두 털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15시간 정도가 걸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속으로 많이 궁금했었고 걱정도 되었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으니까요. 한국에서 원만하게 대화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번역 애플리케이션도 휴대폰에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했던 고민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었는데요.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미국의 공항과는 달리 엄청난 청결함들과 첨단화된 공항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반짝거리는 대리석이 깔린 공항의 바닥은 눈부심 그 자체였고 공항의 모든 곳곳이 청소와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미국 공항은 청결한 건 찾아볼 수 없고 번잡하기도 했었는데 인천공항의 정숙함과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와 어머니를 더 놀라게 했던 건 바로 한국 공항의 첨단화된 시스템들이었는데요. 세계 강국이라고 불리는 저희 미국의 공항보다도 한 10년은 앞선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곳들이 현대화되어 있었어요.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등의 최첨단 기술들의 어머니와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미국에서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서 의료비가 저렴한 게 아닐까 했었던 저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은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나라였는지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함께 왔던 어머니도 정말 이게 그 한국이라는 곳이 맞는 거냐면서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예약했던 호텔로 이동해야 했었는데요. 처음 왔던 나라라서 호텔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한국인 공항 직원분에게 제가 예약했던 호텔의 주소가 적힌 안내문을 보여줬었는데요. 한국인 직원분은 공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고 하시고 저희를 직접 안내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약했던 호텔은 한국의 서울 삼성병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정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던 거예요. 공항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로 저희는 호텔에 문제없이 갈 수 있었는데요. 호텔로 가면서도 어머니는 연신내서 공항이 정말 너무 큰 거 아니냐면서 지하철 타고 한참을 달려야 공항을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공항은 처음 와본 것 같다면서 엄청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저는 공항에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호텔 주변으로 있는 첨단 건물들과 한국의 도심 시설들에 정말 놀랐기 때문이었어요.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도시는 나라 자체가 그냥 한 10년은 앞서 있는 미래에 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초고층 빌딩들은 어머니와 저에겐 정말 신선한 놀라움을 주었었죠. 아니, 우리가 분명 미국의 뉴욕에서 한국에 온 건데 어떻게 뉴욕보다도 더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거냐며 어머니도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던 일정이라서 저희는 체크인을 위해 호텔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호텔로 들어서자 한국 호텔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으로 저희를 대해주셨는데요. 예약한 객실로 안내받았을 때 한국 호텔의 그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저와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한국을 온 건지 호강을 하러 온 건지 도통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호텔 객실도 모든 곳들이 청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호텔 방안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된 모습을 하면서도 온갖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커튼을 열자 한국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아름다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방 안에 짐을 풀어놓고 호텔에 준비되어 있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1층 로비로 내려갔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에게 괜찮으시냐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모습을 보셨던 한국인 호텔 직원분들이 달려와서는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시곤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구급차를 불렀으니 금방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호텔 직원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었는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한번 이용하려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구급차를 부르는 거냐면서 구급차를 탈 만한 여력이 없다고 했었죠. 통장을 다 털어서 비행기 값 타고 병원 치료비로 써야 하는 일부 조금의 돈만 가진 게 다였는데,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호텔 직원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이러더군요. 한국 구급차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한국 구급대원들은 호텔 직원이 전화한 지 5분도 안 돼서 저희에게 왔었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2030분은 기다려야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한국의 구급차는 무료인데도 단 5분 만에 빠르게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던 거였죠. 짧은 시간에 뭔가 분주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 저는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했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위험한 수준인 것 같다며 재빨리 구급차에 어머니를 실었고, 긴급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보호자였던 저에게는 구급차 앞자리에 타셔서 이동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타지에 와서 태어나 생전 처음 구급차 앞자리에 타게 되었고, 운전을 하던 구급대원은 무전으로 병원과 뭔가를 계속 소통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한국의 도로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빼곡하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까지 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타고 갔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에 진입하자 도로에 있던 모든 차들이 제가 탄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좌우로 차들을 피해주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태어나 이런 광경을 처음 봤던 터여서 그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면서 대단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지나가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급차들은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을 그냥 들이받아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차량 충돌 충격으로 환자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전복 사고까지로 이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는데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호텔, 그리고 구급차에서의 이런 모습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정말 진정한 선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착한 한국의 응급실은 TV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가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차량이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번에 뛰어나와 저희 어머니 상태를 체크하면서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해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차량에서 빼서 병원 안에까지 데리고 가야지만 그때 시큰둥한 표정으로 환자에게 다가왔었는데, 한국은 일사불란하게 환자를 한마음으로 대했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수준 자체가 달라 보였어요. 한국 의사분은 저희 어머니 상태를 빠르게 진단하시더니 긴급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면서 보호자분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에 일단은 알았다며 대답은 했는데 시술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초조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통장도 모두 털어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일부 빌려서 겨우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미국에서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긴급한 대응으로 지체 없이 시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었고, 어머니가 시술실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 있었던 한 의사분에게 다가가 심장 스텐트 시술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분은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텐트 시술은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해주었고, 시술 이후에 하루 이틀 회복 시간을 거치면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 의사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술 비용이 많이 비싸서 걱정되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비싸다뇨. 그 정도 시술비는 미국에서 구급차를 한 번 타는 비용에 불과한 수준이라. 저는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의사분께서는 지금 시술실에 들어가신 어머님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술이 잘 마무리되면 괜찮아지실 거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까지 시켜주셨었어요. 노심초사하면서 먼타지의 한국병원에서 어머니의 시술이 무사히 잘 끝마쳐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에 어머니를 시술하셨던 의사분께서 보호자였던 저를 부르셨었고 어머님의 시술이 아주 잘 끝났다면서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심장으로 이어지는 굵은 혈관이 기능을 괴사해서 기능을 잃었었고 남은 혈관들도 혈전들 때문에 많이 좁아져 있던 상태라 그대로 방치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 있었는데 운이 좋으셨다면서 시술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으니 하루 이틀 정도 회복하는 걸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정말 좋아지셔서 회복하는 기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어머니는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와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썼던 비용은 미국에서 골절상 입었을 때 치료하는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이었고 의료기술 수준 면에서도 한국의 병원은 미국의 값 비싸다 못해 국민들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내몰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을 압도한다고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회복하고 퇴원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와 관심에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무작정 왔던 한국에서 어머니와 저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었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또 사연을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휴대폰 검색하다 보니 한국의 청계천이 그렇게 멋진 곳이라는 글을 봐서요. 지금 바로 어머니와 함께 나가야 하거든요.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준 한국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의 에비게일 마틴 에즈 씨의 어머님이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사연이었습니다.